사업주를 위한 대체인력지원금 청구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산재근로자 치료기간 중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산재근로자가 원 직장에 복귀한 후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날부터 청구가 가능한데요. 사업장 또는 의료기관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역지사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좌측 검색창 옆 서식 자료를 클릭하신 후 대체인력지원금을 검색하시면 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체인력지원금 청구서 작성 요령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구서 작성에 이해를 돕기 위해 각 항목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으니 이해를 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청구 사업장 작성란의 1번부터 7번은 기본적인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6번의 상시 근로자 수는 재해가 발생한 월의 말일 기준 총 근로자 수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법인 사업장의 경우 법인 전체 근로자 수, 개인 사업장의 경우 개인 사업주 명의 전체 근로자 수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산업재해 당시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의 영세사업주가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외 산재 근로자가 장애 등급을 판정받거나 요양 승인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서 재해 발생 당시에 원직장에 복귀하여 30일 이상 고용 유지가 되어야 하며 대체인력 근로자는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재 근로자 작성란의 9번부터 13번은 산재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13번의 퇴직일의 경우 마지막 근무한 일자, 즉 고용 종료일 전날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인력 작성란의 14번부터 21번은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20번의 경우 수행 업무와 관련하여 대체인력은 산재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건설 일용직 및 불법 외국인 근로자는 대체인력 지원 대상이 아니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1번의 임금액은 세금 공제 전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체인력이 여러 명인 경우 보고 계시는 예시와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대체인력 A가 조기 퇴직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대체인력 B의 근무기간도 합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체인력은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취득 필수입니다. 22번의 경우 청구하는 기간 동안 대체인력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 여부에 대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청구하는 대체인력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지원받은 기간 동안에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3번의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 청구 기간 동안에 경영상 악화를 사유로 근로자가 퇴사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고용 조정 등 경영상의 악화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4번 청구 내역의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을 청구할 기간을 작성하시면 되며 아래의 1, 2, 3번의 문항에 대한 답변 체크는 필수입니다. 24번 문항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예시를 안내하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5번의 지급 계좌번호에는 법인 사업장의 경우 법인 명의, 개인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인력 지원 청구서 외에도 대체인력 및 산재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임금 지급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사업장 또는 산재 근로자가 요양했던 의료기관 관할 지역본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서 하단의 서명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답변을 꼭 작성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대체인력 지원금 청구 방법이 그래도 어려우시다면 대표전화 국번 없이 1588-0075로 연락 주시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 주시면 더욱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